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진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급종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종목 겨루기가 없다 보니 종목 겨루기 탑5 오늘 시초가 기준의 상승률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급종이지만 우리 상승률을 항상 확인을 해야 하죠.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바이넥스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퓨처캠이 오늘도 강하죠. 윤념리 이사의 퓨처캠이 1위를 오늘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위는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 3위는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4위 역시 유한양행으로 이권희 대표가 두 종목이나 순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은 만큼 어떤 종목이 최종적으로 탑5에 올라올지 종목 겨루기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급종으로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시죠. 자,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 선정은 그래서 도대체 언제인 걸까요? 자, 오늘이라는 이제 언론 보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 17일만을 기다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26일로 연결됐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8월 중에 날 수도 있다. 지금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이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헷갈리다 보니 한전산업도 장중에 10% 넘게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쭉 달고 상승폭을 다소 축소했습니다. 체코 언론에서는 팀 코리아 수주를 높게 점쳤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되는 것인지 염정 차장님, 지금 주가가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한 자리라고 보세요? 그리고 네. 언제 발표나는 걸까요? 네, 대체? 일단은 발표도 사실 저도 모릅니다. 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한 2주 정도 체코 정부에서 요청에 대한 2주 정도 좀 연기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체코 정부에서 17일, 24일 날 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도 17일이지만 현지 시간으로 17일 10시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체코 새벽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 끝나고 아마 그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늘 뭐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거고 워낙에 조금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한두 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에 대한 이슈 테마가 조금은 좀 딜레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체코 원전 관련된 테마가 사실은 상당히 강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정말 다 장악할 만큼의 강력한 좀 에너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7일을 사실 디데이로 해서 일정 부분은 디데이로 해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한 후 좀 세론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좀 시장에서는 관망 분위기, 언제까지 이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지에 네네.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좀 다소 좀 조용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주에 대한 시각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네, 원전주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게 좀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매도 대기 수요들이 네.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어떤 일정이라도 나오거나 네. 어떤 좀 방향성이 좀 잡히면 그때 다시 저는 재진입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표가 나버려서 놓쳐버리면 그냥 보내줘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발표가 났을 경우에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뭐 상승이 나오겠지만 또 새로운도 네.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뭐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좀 저는 수익권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라고 좀 관망을 하면서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전산업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원전주가 다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보니 첼코 원전 일부 이제 테마격으로 오른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새 시장에서는 좀 반반에 대한 분위기로 좀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 일단 일정에 대한 구체화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관망에 대한 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반도체 하락이 깊습니다. 외국인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전환, 특히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깊고 중소형 IT주들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잘 갔었던 테크윙도 오늘 10%의 급락,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윙을 비롯해서 오늘 IT 반도체의 조정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왜 이렇게 빠지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는 어디로 두고 보세요? 테크윙을 좀 대표적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은 테크윙에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일단 매도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 홀딩 관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테크윙과 반도체를 좀 달리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 흐름이 너무나 상반돼요. 지금 4월달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SK 하이닉스라든지 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버텼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엔비디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게 낙수 효과를 해서 하이닉스가 갔었고 그러면서 대표적 한미 반도체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랫단으로 HBM과 연관된 종목들이 다 후루룩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다라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좀 주춤하게 된다라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좀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번 이제 만기일 이후에 수급이 IT 쪽 같은 경우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어떤 수급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변한 게 없다라고 봐요. 단지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외 어떤 엔비디아 영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크윙도 그런 영향을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주가가 잘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에서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테크윙은 좀 추세 이탈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네네. 테크윙의 일단 선별적인 전략이고 그 외에 SK하이닉스와 다른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네네. 매수와 홀딩 의견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유독 더 빠지는 데는 다른 이유는 딱히는 없는 거죠.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엔비디아 주춤할 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그거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어요. 굳이 여기서 꼬집어 보게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마이크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트렌드 포스런 매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영문판을 저 찾아봤어요. 영문판을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봤는데 어쨌든 대만 현지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점에서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건 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딱히 네.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실적 기대도 높다면 좀 반등에 대한 네네. 여지는 남아 있는 거라면 이럴 때 매수 네.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네. SK 그리고 실적도 하이닉스. 개인적으로 아마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부침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은 만큼 오히려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또 VR 발동된 임급종 어떤 종목인지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맥주가 지금 1시 넘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삼성출판사 그리고 국순당도 1시 전에 상방 VI가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지 제주맥주와 국순당 상방 VI 나온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 그리고 자이 S&D도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자이 S&D 뒤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I 특징 종목은 JLK입니다. CT와 MRI 이미지를 AI를 활용해서 증상을 진단하는 곳인데요. 특히 뇌졸중 진단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480억 규모의 유무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21% 급락했는데요. 오늘 미국의 AP통신이 JLK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상한가 터치 후에 지금은 27%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VI 특징 종목은 자이 S&D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간밤 한때 100%로 예상될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한 가운데 미국장에서도 주택건설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국내장에서도 건설주와 가구주 상승세 보이는 중에 자이 S&D가 오후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시 30분경 급격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두 번의 상방 VI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10%에서 한 번 VI가 풀린 후 2분 만에 12% 더 급등하면서 22%에서 두 번째 VI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18%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 발동된 인급종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확실히 오늘 건설주가 강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온 이후 또 트럼프발 이슈가 부각된 이후 건설, 건자재 그리고 오늘 작은 또 종목들까지 건설주의 확산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가 쉬는 틈을 타서 타 섹터의 순환매 반등 속에 오늘 건설주 동참하고 있는데 조금 전 VI 발동된 JS&D를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 그리고 인테리어주들 최근에 한샘을 비롯해서 진단해봤으니까요. 오늘은 건설사 중심으로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JS&D까지 지금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건설주들의 확산 반등이 단계에 그칠지 아니면 좀 더 봐도 될지 사실 건설 업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로 반등이 나와도 선뜻 사실 손이 가지 않는 섹터가 건설 섹터인데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단 말이죠. 네. 매수와 매도 안에서 지금 JS&D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의견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JS&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매도. 드렸습니다. 네. JS&D가 사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GS건설의 계열사고요. 네. 부동산 주택 건설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택 경기 건설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열사인 GS건설에서의 주택 건설에 대한 아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불황으로 인해서 동반해서 사실 1분기 좀 쇼크가 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뭐 기술적 반등으로 오늘 이런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저는 건설주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상승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번 주부터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재건이라든지 이제 건설 종목, 건설 업종 그리고 네. 뭐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제 좀 효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기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이 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건설업 쪽으로의 주택 경기가 빠르게 되살아난다라는 쪽으로 따라가기엔 시간차가 좀 발생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네. 인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JS&D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건설, GS건설 특히나 최근에 HTC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다 매도로 좀 비중 조절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매도를 하시기에도 좀 사실 좀
불편한 자리실 거라고요. 올라도 사실 네, 그렇죠. 그 기존에 네. 사실은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해서 짧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거의 없으실 없으실 거예요. 거예요. 거의 없으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좀 매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좀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살짝이라도 네. 비중을 좀 조절하실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신규 매수를 자제한다라는 측면에서를 네, 맞습니다. 좀 건설업종을 봐야 되겠네요. 임급종으로 자 ESND 건설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실적 나오는 중소형주들마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일부 화장품주들이 오후장에도 탄력 잘 유지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VT, 실리콘2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시장이 네. 흔들릴 때 조정 나온 화장품주 매수해보는 전략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의견은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기다려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게 4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월 달 정도가 되면은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수혜 섹터가 너무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수급이 네. 그런 현상이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화장품은 어쨌든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잡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남에서 다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테크닉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VT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6월 달 딱 끝나고 7월 달 넘어오게 돼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화장품, 음식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설비,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면서 7월 달 들어와가지고 7월 1일부터 그죠? 7월 1일부터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트럼프와 연결 안 된 섹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종목들이 뭐 하락을 하거나 상승 나오는 것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이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지금의 이 현상이 좀 이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화성구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섹터에서 그래도 대안을 찾는다라면 어떤 걸 접근할래? 저는 아모레퍼시픽 네.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화장품 섹터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힘을 썼던 종목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네네. 이제 돌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급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그 적절히 또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다른 네네. 쪽에서 또 매매 유효하다. 그나마 화장품주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쏙쏙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염정 차장님 네. 준비되셨죠? 네. 60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하나엔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조선 쪽에서. 네. 네, 일단 하나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조선업종이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은 조선사보다는 기자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뭐 AS 업체들까지 오늘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중공업들이 엔진사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강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HT,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한화도 마찬가지고 엔진에 대한 사업부를 좀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시너지가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엔진은 일단 2분기 컨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선진 엠박에 대한 선박 엔진에 대한 매출액이 커지고, 최근에는 DF 엔진이라고 해서 이중연료 엔진인데요. 이에 대한 고마진 엔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점차 개선세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화엔진 오늘 또 조선주들의 동반 상승 속에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의 상승,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힘, 또 임급종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여기도 네. 조선 기자재입니다. 네, 두 분 마음 통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60초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상장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좀 뭐 이럴 달 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됐다고 보기 힘든데 현대힘스 힘쓰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은 전문가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HD 현대 그룹기에서 주요 고객사로 이제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 수주도 이제 받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3사 최초로 6개월 만에 또 수주 목표를 오버 달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주 소식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낙수 효과가 현대힘스 쪽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 삼호중공업, 미포선 이쪽이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쪽으로 곡블록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NA산의 3분의 2 쪽으로 네. 제작 커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를 봤을 때 수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D 현대 쪽이냐 한화 쪽이냐 두 분 다 조선 쪽에서 갖고 오신 만큼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 인급 쪽에서 또 만나보겠죠. 네, 인급 쪽 여기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